네,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빈칸 추론 정복. 오늘은 파트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은 어떻게 전개됐지? how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가 비교대조 지문이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쌓기 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쌓기 지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비교대조 지문은 어떤 두 개의 것들이 그쵸? 비교가 되고 차이점이 설명되는 지문이었다고 한다면 쌓기 지문은 그런 거 없이 근거나 사례,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이 촘촘히 쌓이는 지문입니다. 쌓기 지문은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주장이 촘촘히 쌓이는 단일 쌓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전 쌓기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얘기하다가 그에 대한 반전, 반박이 등장하는 게 바로 반전 쌓기입니다. 자, 우리는 단일 쌓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일 쌓기는 하나의 주장이나 핵심을 말하다 보니까 빈칸은 당연하게도 그 핵심을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보면 지문이 따라가기가 평이한 만큼 특히나도 오답과 정답의 설계가 굉장히 매력적인 유형이 바로 이 단일 쌓기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6에서 오답 선지를 걸러내는 방식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쌓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법이라고 하면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연결지어서 읽으면서 핵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장이 뭔지, 뭐 예시나 사례가 나오면 이 이야기를 왜 하지? 라는 것들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 수능 33번에 나왔던 단일 쌓기 지문이고 단일 쌓기라서 쉬울 것 같은데 오답률이 1위였어요. 그쵸? 볼게요.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your designs.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충분한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는 것은요,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성공의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쵸? 이런 사람들, 의사라든지 어떤 병원의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어딨죠? 그쵸, 여기 있죠.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조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반응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가서도 understanding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 너의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produces a better building. 더 나은 빌딩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서 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단일 쌓기 지문인 거고, 그래서 빈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만약에 사람들이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에서 의견이 구해졌다면 만족할 겁니다. likely to be satisfied. 그쵸? 라고 해서 지문에서 촘촘히 쌓아왔던 그 하나의 주장, 단일 쌓기니까 그 하나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해서 빈칸에 넣을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25학년도 수능 34번이고요. 오답률 2위였던 단일 쌓기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규칙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관습을 만들어내고요. 음악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규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요. 규칙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 나오는 얘기도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역할과 관습을 만듦으로써 라고 해서 이 지문 내내 얘기를 했던 룰이라는 것의 기능, 역할을 잘 이해했니? 라는 걸 빈칸에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장이 촘촘히 다른 문장들, 다른 사례들로 쌓여간다 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24학년도 수능. 오답률 2위였어요, 얘도. 오답률 굉장히 높죠, 얘도.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그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굉장히 논쟁이 있는 토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교통수단의 제한에 대해서 막 토의를 한대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대요? 강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많이 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차를 많이 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많이 탈 거고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교통 정책, 교통의 어떤 제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논의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딨죠? 이러한 토의들은 typically rooted in 어디에 기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How a change will affect a person's commute ability to park. 그러니까 주차하는 거 어떻게 통근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지하철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만 들어와도 내가 지하철 많이 쓰는데 이거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감정적인 추측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하나의 주장이 쌓여 있고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도시를 보는지는 tracks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 어떻게 그녀가 돌아다니는지와 연결이 된다. 그렇죠? 역시나 이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를 빈칸에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22학년도 수능까지 갔어요. 자, 오답률 4위였고요. 여기도 똑같죠. 자, 뉴스에 대한 지문이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점점 더 뭘 어둡찬데요? 친절하고 뭔가 친숙하고 더 가벼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대요. 그리고 faster editing tempo, 편집 템포 자체를 조금 빠르게 막 하고요. 그 다음에 flashier presentational style, 이런 스타일들을 좀 사용을 한다. 라고 해서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s of address. 그쵸? 여기서 나왔던 말들을 하나로 또 바꿔서 쓸 수 있니를 물어본 지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쌓기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의 주장이 촘촘히 쌓이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반전 쌓기는요. 반전이나 반박, 대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바나나는 맛있어요.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반전을 주는 거죠. 혹은 떡볶이는 너무 맛있고 최고예요. 하고서는 갑자기 근데 영양소를 챙긴다면 떡볶이 최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시간 정도는 자야 해요.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깊게 잘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반전이 나오는 게 바로 반전 쌓기다. 그래서 보통은 빈칸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반전된 주장. 아까 예시를 보면은 바나나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진 맛있지 않아요. 라고 반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뒤에 나온 반전된 내용을 빈칸으로 물어보는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반전된 이후의 주장. 그리고 특징이라고 보면 반전의 시그널이 보통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오히려 뭐뭐라기보다 그러나 뭐뭐일 수 있겠지만 이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푸는 법은 이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이 필자가 그쵸, 하려고 하는 얘기가 대체 뭐냐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간단히 글의 구조만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은요. 도움이 돼요. 목표 습득,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돼요.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주의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쌓인 신호들을 놓치게 되고요. 결국은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 그러면 안 좋아요. 반전이 됐잖아요. 그쵸? 집중을 좁히는 것은 달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집중하면 신호를 놓쳐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 빈칸은 뒤에 뚫렸다. 그렇죠?
empathy, 공감이라는 건요.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widely praised, 굉장히 칭찬을 받지만요. 보통 칭찬을 받지만 in fact, 사실은요.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공감은 뭐래요? 갈등 상황에서는 갈등을 악화시킨대요. 갈등은 악화시킵니다. 라고 하고 그러므로 thus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공감의 처방은요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s of conflict. 갈등 상황에서는 역효과를 냅니다. 라는 게 빈칸이었어요. 빈칸 뒤에 뚫렸죠? 반전된 이후의 내용에 뚫렸죠? 공감은 보통 좋아요. 근데 사실은 공감은 갈등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좋아요. 반전이 일어났죠. 빈칸은 반전된 이후의 주장에 뚫렸다. 그렇죠? 이렇게 반전 쌓기가 있는 지문은 보통 많이 선택하는 오답이 반전 이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좋아요라고 했던 처음에 깔았던 이 내용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래요? 이 공감을 처방하는 게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이다. 뭐 이런 내용, 그쵸? 이런 내용을 오답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creativity. 창의성은요, 보통 정의가 돼요. 뭐라고?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많이 사용이 되는 정의이긴 하지만요. 중요한 측면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망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 후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의성은 보통 한 번에 막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짜잔 하고 만들어내는 걸로 정의가 된다.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빈칸 뭐였어요? 아이디어 생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반전이 됐죠? 반전된 이후의 주장에 빈칸을 뚫어놨죠? 그런 겁니다. 많이 선택된 오답. 창의성은요, 혁신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라는 거는 반전되기 이전에 그냥 한 번에 짜잔 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그쵸? 반전되기 이전의 주장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던 오답이다. 수능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이제 영화 음악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의 작곡가들은요, composers, 그쵸? 뭐 한대요? Shy away from creating unique pieces. 뭔가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한대요. 독특한 것들.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익숙한 거 한대요. 익숙한 거. 맞아요? 작곡가들은 익숙한 구조로 만들려고 한대요. 음악을. 그래서 이게 while it is possible that 뭐가 가능하대요?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ity.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지만요. 즉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익숙한 것만 하니까 창의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쵸? 하고 빈칸이 뚫렸어요. 반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반전된 내용이 뭐였냐면 오히려 이러한 익숙하고 친숙함이 관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빈칸에서 물어봤습니다. 반전된 이후의 내용에 빈칸을 뚫었다. 반전의 시그널도 나왔다. 지금 다 패턴이 보이죠? 패턴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반전 쌓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태깅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그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고양이가 있으면 샵, 고양이, 캣 이렇게 하는 게 태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하는 게 뭐래요?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때, 그렇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어딨어요? People, it is natural to try and build tagging systems. 그쵸? 태깅 시스템을 보통 이제 활용을 한다. 이미지를 찾을 때. 그쵸? 그러나, but 뭔가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태그는 사실 이렇게 뭔지만 알려줄 뿐이지 이미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어요. 라는 게 반전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빈칸으로 뚫어놨어요. 반전된 이후의 내용을 빈칸으로 묶고 있다. 이해돼요? 그리고 반전의 시그널도 나왔다.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반전 쌓기라는 건, 그쵸? 하나 더 볼까요? 자, 팬과 아이돌에 대한 지분이에요, 여러분. 자, 팬들은요, can be an individual fan feeling an idealized connection with a star. 본인의 그 아이돌과 이상화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대요. 그렇죠? 내 팬 너무 멋있어 말하면서 이상화하면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타랑. 그렇죠? 그런데 but more often 그러나 사실은 더 흔하게 반전 나오네요.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너도 뭐 NCT 좋아해? 이렇게 했을 때, 너도? 그럼 나도? 이러면서 이제 팬들끼리 막, 이번에 뭐 팬싸 다녀왔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팬들과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즐거움은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다른 팬들과 연결되는 데서 오히려 온다. 여기서 반전. 그러나 더 흔히, but more often, 반전 시그널도 나왔고요. 빈칸 뒤에 뚫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선택된 오답은 반전되기 이전의 내용, 즉 그 스타랑 아이돌과의 접촉, 어떤 교류에서 즐거움이 온다라는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반전되기 이전의 내용이 많이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전 쌓기를 쫙 봤습니다. 자, 단일 쌓기와 반전 쌓기 비중으로 보면 반전 쌓기는 연도별로 2개, 3개,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이 단일 쌓기 지문입니다. 하나의 주장을 촘촘히 쌓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26학년도 작년 수능에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하나 싹 등장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뭘까? 바로 병렬 쌓기라는 겁니다. 병렬 쌓기라는 거고요. 이거는 반전도 없고 하나의 주장도 아니고 2개의 주장이 병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중 하나의 빈칸을 뚫어 놓을 겁니다. 자, 병렬 쌓기 처음으로 등장한 건 작년 수능 34번 칸트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떤 지문이냐면 칸트라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 그렇겠죠. 법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뭐 이웃을 뭐 때려서는 안 된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래요? But also freedom. 자유를 보장해준다. 법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지문의 요따만큼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란색만 볼까요?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조화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다가요. 반전 없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빈칸도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이거예요. 빈칸도. 빈칸이.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빈칸은 여기에 뚫어버렸다. 되게 특이하다. 둘은 반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거나 예시도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주장이 병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얘만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요. 지난 6월 모의고사 모평, 고3 모평에도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비언어적인 행동이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봐라. 그쵸? 그 다음에 너 정보 많이 놓쳐. 비언어적인 행동 만약에 너가 제대로 안 들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정보 많이 놓칠 거야.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을
좀 잘 이해해봐. 잘 이해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 그쵸? 그럼 여기에 빈칸을 뚫든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면의 상황에서는, 그쵸? 대면의 상황에서는 뭐 숨기기가 힘들어. 숨기기 어려워. 라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은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수능 혹은 9월 모평에 한 번 더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9월 모평에 한 번 더 등장을 한다면 아마 수능까지도 가지고 갈 새로운 유형인 것 같다. 여기서 특징은 그럼에도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빈칸 문장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차피 안 할 것들을 금지한다면 그렇다면 법은 자유의 보장입니다. 라고 해서 힌트를 주고 있고 여기서도 어떤 대면의 토의 상황에서는요. 대면의 토의 상황에서는 숨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해서 힌트를 빈칸 문장에서 주고는 있어요. 답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문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읽었어요.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단어 몇 개, 키워드 몇 개만 뽑아서 정답을 맞히겠다.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그렇죠? 왜냐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저 키워드 뽑았어요. 오해석하기가 쉽다. 이거 읽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오답 뭐예요? 어렵습니다. to interpret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정답이네요. 여기 나왔네요.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한두 개의 표현, 그렇죠? 뭐 지문 초반에 어떤 시그널 이런 것만 보고 정답을 뽑아냈어요. 이런 거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렬 쌓기는요. 대립되지 않는 또 하나의 주장. 그래서 두 가지의 주장이 병렬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빈칸 문장에 전제라든지 조건을 달아서 정답이 성립하도록 논리를 만들 겁니다. 그렇죠? 빈칸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 유형일 거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쌓기 지문 3개를 봤어요. 단일 쌓기, 반전 쌓기, 병렬 쌓기 봤고요. 단일 쌓기는 촘촘히 계속 연결지으면서 읽어 내려가자. 반전 쌓기는 반전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전되는지 확인하자. 병렬 쌓기는 두 개의 주장이 반전도 없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꼭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 특히나 빈칸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3 쌓기 지문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문은 어떻게 전개되지? how에 대한 부분 2개를 다 봤어요. 이제는 다음 파트 4와 5에서는 what에 대한 것, 빈칸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러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